안녕하십니까. 제가 많은 주변 친구들한테 메이크업 동화를 찍어달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 영상은 제가 메이크업 동화를 찍을 수 없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메이크업 동화를 막 보시면은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막 알려주면서 찍잖아요. 저는 참고로 제가 무슨 화장품을 쓰는지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 그것이 일단 제일 큰 이유고, 그리고 제 메이크업 스킬? 야매데스. 완전 야매데스여서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왜 찍고 있냐면은 제가 사실 다른 영상을 찍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거만 찍기에는 분량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합쳐버리기 다이만사이라는 그 만다라키에서 주최하는 동인지 행사를 갔다 왔는데 작년 것도 제가 갔다 왔어가지고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면은 무슨 행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사온 각종 기묘한 책들을 지름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만 찍기에는 분량이 너무 안 나와서 어차피 화장 영상도 단독으로 찍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두 개를 합치자.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지? 자, 일단 선크림을 바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선크림이냐면은 모릅니다. 근데 한국에서 만든 거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바르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캔메이크에서 파는 베이스 어쩌고입니다. 대충 이거를 바르면은 뭐 톤이 일정하게 맞춰진다 뭐 이런 느낌의 화장품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손으로 바르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톤이 일정하게 맞춰지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것도 거의 몇 통씩 쓰고 있거든요? 한 3-4통 쓴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하면은 화장이 좀 안 무너지는 느낌이 들긴 해. 그게 이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이거는 세잔느 미스트가 아니고 픽서. 저 이 단계에서 이걸 한번 뿌립니다. 저 미스트를 진짜 많이 뿌려요. 아니 미스트가 아니고 뭐야, 픽서 뿌릴 때 이렇게 한 번 꾹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저 그걸 못 하겠어요. 뭔가 무서운 느낌? 한 번에 이렇게 샥 하면 뭔가 이걸 다 써버릴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생겨. 강박데스네. 강박이 약간 있나 봐. 이제 베이스를 할 건데 아무거나 산 건데 이것도 한국에서 만든, 오케이. 한국에서 만든 파운데이션이네요. 21호 아이보리 색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21호가 맞는지도 사실 잘 모름. 근데 일단 샀어요. 제 퍼스널 컬러를 안 해봐가지고. 근데 21호 이런 거는 퍼스널 컬러랑 상관없나?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되나? 제가 이거 두들기는 소리가 진짜 크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두들겨야 안 무너진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강박 중에 하나거든요. 메이크업 강박 중에 하나.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하얘지긴 하는구나, 이게 평소에 메이크업 하면서 막, 하얘지고 있군, 이런 생각이 잘 몰랐거든요? 되게 좋네, 이거. 추천합니다. 이거 이름 뭔지 모르겠지만, 추천! 지레기 언니 동생들을 팔로우하고 있어가지고, 그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메이크업도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저는 완벽한 지레게라고 할 수 없어. 일단 전 지레게 브랜드에서 낸 옷이 없고요, 저한테. 그 다음에 지레게의 숙명은 저는 앞머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탑승한 앞머리가 아니니까 저는. 이거 제가 언제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나? 왜 이렇게 기시감이 들지? 그 다음에 이제 컨실러를 할 건데, 이거는 캔메이크 맞죠? 캔메이크의 컨실러 팔레트입니다. 사실 컨실러를 바르는 재능도 저에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려지는 게 맞나? 이렇게 가려지는 것 같지가 않았다. 제가 근데 예전에 언니한테도 베이스 자체를 좀 옅게 깐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 또한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아이, 저게 뭐가 가린 거예요! 더 해야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것이 저의 실력임을. 제 편의점에서 급하게 샀던 기억이 있는 파우더입니다. 이 뒤에 뭔가 상품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뜯은 다음에 그 스티커 여기 붙여버려가지고 상품 그게 가려져 있어. 저는 원래 그냥 데일리로 들고 다니는 파우더가 있는데 캔메이크의 무지개 색깔 있잖아요. 그거가 좋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광이 사라지네, 파우더 하면은. 우와! 저는 사실 다 바르다 보면은 다 발라지는 느낌이 들긴 해. 나름 신경 써가지고 발라야 할 부분만 바르긴 하는데, 파우더를. 여기서 또 이 픽서스를 뿌립니다. 원래 이거를 하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다이만사에서 사왔던 그걸 지름각을 하면서 화장을 하려고 했는데 겨를이 없네요? 이거 하기에 급급. 눈썹을 대충 그립니다. 이거는 캔메이크에서 산 제품명? 슬슬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약간 눈썹이 메이크업의 생명이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채우기만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냥 대충 제가 여기가 비어가지고 이 비어있는 거를 채우기만 하는 느낌으로 평소에 하는데 눈썹은 어차피 가려지는데 약간 그런 느낌? 꺾어졌지만 쓰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남았어. 제가 화장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산 거거든요. 그럼 그게
그게 한 2년 전일 텐데 제가 지금 2년 동안 이 팔레트를 쓰고 있는데 유통기한 상으로 괜찮을까? 아 괜찮다. 2026년 6월까지래요. 아 다행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뭐 파우더는 파우더 하나, 팔레트는 팔레트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그거 다 쓸 때까지 새로운 거 안 사기 때문에 저는 지금 화장을 한 이래로 팔레트 이것밖에 써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 퍼스널 컬러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쿨인지 웜인지를 잘 모르고요. 그냥 근데 마이 멜로디가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 눈두덩이에 바를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깔을 펴라 이런 말이 많잖아요. 메이크업 동안 보면은 왜일까? 눈두덩이에 뭔가를 발라봤자 어차피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그리고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래. 메이크업 동화에서 여기 깔았습니다. 어때요? 아 자꾸 피드백을 요구하더니 이거 안 돼. 전 이렇게 핑크 색깔을 이 쌍꺼풀 라인에 바를 겁니다. 왜요? 알았나? 그냥 해 일단. 이걸로 약간 이 눈 가장자리를 강조스를 할 겁니다. 달라진 게 있나요? 반짝이를 여기 그냥 이렇게 바를 겁니다. 이제 뷰러를 할 건데 제가 진짜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뷰러거든요. 제가 옛날에 언니 결혼식 때 그 언니가 같이 메이크업 받자고 해가지고 거기 잡아주셨어요. 그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제 메이크업 해주시면서 속눈썹이 되게 길다고 계속 칭찬해주셨어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 속눈썹을 제가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눈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 이 뷰러 스킬이 없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보면서 이렇게 찍으라고 이렇게 위로 올라갔는데 근데 늘 이렇게 올라가봤자 속눈썹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다는 점. 그래 맞아. 이 뷰러는 다이소 뷰러입니다. 캔메이크 좋아하는 이유 싸잖아요. 저는 사실 비싼 거를 많이 안 사봐가지고 거기서 거기겠지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 이거는 캔메이크에서 유명한 제품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샥 연장을 할 겁니다. 그냥 샷만 샥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두껍게 하는 편이고 이 앞에도 샥 이렇게 조금 합니다. 이것도 캔메이크 아이라이너. 전 참고로 아이라이너 진짜 못 그립니다. 진짜 못 그립니다. 이걸로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색칠. 제가 학교 갈 때 화장을 거의 안 하고 최근에 학교만 갔기 때문에 학교, 연구실, 도서관, 밥 먹으러 가게 친구들이랑 그렇게만 하기 때문에 화장을 할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퇴화된 모습. 며칠 사이야 윗날 달래고 이제 지라이 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지뢰 라인. 지뢰 라인은 뭐 정답이 없어요. 그냥 학교 가서 도서관에서 한 8시, 10시까지 공부하고 와서 밥 먹고 강철의 연금술사를 보고 있거든요. 아니 에드워드. 와 미쳤어. 아니 에드워드 진짜 너무 좋아. 빨리 윈리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 에드워드 그런 애가 윈리한테 먼저 고백을 한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 장면 보면은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 빨리 보고 싶어. 고백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등가교환 어쩌고 하면서 고백하지 않나? 연금술사 마냥? 에휴, 귀여워. 다시 이 캔메이크 팔레트로 이 애교살을 약간 밝힐 겁니다. 제가 강연금을 요즘에 보면서 느끼는 건데 어쨌든 그 두 명의 형제가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잃고 그거를 되찾기 위한 여정인 거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약간 정체성의 혼란도 생기고 특히 R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진짜 인간인지 어떤지조차 혼동스러워하잖아요. 만약에 강연금으로 논문을 쓰게 된다면은 뭐 장애인 표상이라든가 퀴어 표상이랑 충분히 엮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약간 그런 애니메이션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캔메이크 섀도우 팔레터 같은 건데 아니었어. 눈썹 그리는 거였네. 저 이걸로 코 쉐딩도 하고 여기 쉐딩도 하고 다 하거든요. 몰랐던 사실 데스네. 맨 위에 밝은 색깔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깝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 번째 색깔로 명암 같은 거를 주면서 더 이렇게 볼록하게 만듭니다. 훨씬 볼록해졌죠? 사실 지레기 하면은 좀 더 애교살 두껍게도 될 것 같아. 뭐 요즘에 비단 애니메이션뿐만 아니고 무언가 작품을 볼 때 얘가 연구 대상이라면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애니메이션 리뷰 이런 거를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 이야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 영상을 찍으면서. 대학원생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점에 주목해볼 수 있을까? 인문학 대학원생으로서 그런 거를 얘기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좀 이용해서 좀 밝힙니다. 애교살을 조금 더. 와 근데 애니메이션 연구하니까 생각나는데 대학원 수업에서 어떤 영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교수님이 어떤 학생의 논문을 1대1로 첨삭해주는 그런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나히야 있잖아요. 히로아카. 토가에 대한 논문이었어. 이쪽 부분을 이런 색깔들 활용해가지고 채울 겁니다. 근데 안 채우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지르게 메이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근데 저는 이 팔레트를 다 쓰고 싶어가지고 채우고 있습니다. 토가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해가지고 진짜
열 몇 페이지를 써온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피드백을 해주길 이 논문은 인용이 왜 하나도 없냐? 오직 자신의 생각만으로 이렇게 다 채운 거야. 10페이지를. 참고문헌이 없는 논문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근본적으로 그거를 지적해 주시면서 물론 히로아카에 논문이 없는 거 안다. 그래서 만약에 히로아카로 이 논문을 쓰고 싶으면은 히로아카에 대한 논문을 찾는 게 아니고 너가 이 논문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에 대한 논문을 찾는 게 좋다. 뭔가 설명을 막 하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의 토가랑 에이즈와 관련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에이즈에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참고문헌을 토대로 에이즈를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이 토가라는 캐릭터를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피드백을 주신 게 그 영상의 결론이었는데 그거 되게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아, 이제 코 쉐딩을 할 건데 이거를 마찬가지로 쓸 거고요. 일단 이 밑에 부분을 가운데 깔 색으로 채울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을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채웁니다. 진한 색으로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턱 쉐딩도 살짝 하는데 여기 턱이 진짜 짧아가지고요. 진짜 짧거든요. 옆에서 보면은 거의 없는 수준인데 여기를 약간 이렇게 채우면은 좀 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게 진짜 콤플렉스였거든요. 그래, 제가 외모 정병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까지 인생 살면서 있었네요. 저 이게 진짜 콤플렉스였어요. 외모 정병이라는 게 내 안에서 생각하는 일반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의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정병이 시작인 거 아닐까요? 자신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 외모 정병이라는 게. 근데 그렇다기엔 인간 너무 다양하죠. 외모 정병뿐만 아니고 모든 정병에 대해서 저는 그런 스탠스인데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현타가 와. 고작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한다고? 라는 그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자취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 바퀴벌레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3시간 동안 그 바퀴벌레의 동태를 살피면서 떨었던 적이 있어요. 오들오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갑자기 모든 게 부질없어지고 그 바퀴벌레가 그냥 안 무서웠어요. 갑자기. 내 낭비된 시간과 감정에 대한 현타가 너무 커가지고 잡아서 빨리 내 일상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지 무서워해봤자 그 바퀴벌레는 알아서 나가지도 않고 바퀴벌레가 날 왜 이렇게 무서워해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감정은 제가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거는 하이라이터고요. 이거를 코랑 뭐 이런 데 바를 겁니다. 캔메이크 크리미 치크 이 볼터치 하는 건데 이거를 터치를 할 겁니다. 볼을. 아무튼 그 바퀴벌레론처럼 외모 정병이나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것도 진짜 극한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얘 때문에 낭비하고 있는 게 몇 개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 그러니까 제 말은 언젠간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정병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턱에도 살짝 해주고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 덕가 봤을 때 살짝 지나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살짝 지나가면 뭐가 생기나? 약간 저는 그런 거 보면 눈이 없음. 무조건 진하게. 이거 코도 보세요. 제일 진한 색으로 했잖아 지금 쉐딩을. 이거 글리터를 해야 되는데 별로예요. 일단 너무 지우기가 힘들고 너무 반짝여. 반짝이는 용도를 다 하고 있긴 해 이 친구는. 반짝이는 게 용도인데 그럼 너무 반짝여야지. 근데 이런 건 어디 바르는 거예요? 바르는 위치를 아직까지 모르겠어. 이거는 페리파라 립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립의 관념적인 의미에 가장 걸맞는 색을 사요, 저는 늘. 이런 색이 아닐까? 립이라는 건? 그래서 저는 주황 색깔 한 번도 써본 적 없고 완전 핫핑크도 한 번도 써본 적 없고 그런 거를 많이 써봐야 되는데요. 그죠? 아무튼 이런 메이크업을 평소에 한다는 사실 메이크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만약에 이걸 보게 된다면 쉐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저게 뭐예요? 헉, 맞다. 픽서. 완벽. 그래서 그걸 해볼까요? 원래는 메이크업을 하면서 하려고 했었던 다이만사이에서 사온 아이템들을 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만사이의 팜플렛이고요. 제가 이번에 다이만사이를 살 것만 사고 딱 나왔거든요. 또 이런 동인 행사가 서가지고 읽는 맛도 있고 또 거기 부스에 사람들과 얘기하는 맛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번에는 좀 많이 즐기지 못했어요. 제가 다녀온 자료성 박람회가 무슨 행사냐면은 동인지 행사예요. 동인지 행사.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그런 애니 동인지 이런 게 아니고 자료성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연구성이 강해요. 여기서 파는 동인지들이. 그래서 제가 뭘 사왔는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건 진짜 중고 책입니다. 괴담 만화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괴담과 관련된 학술 도서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취급을 하는 곳인데 저는 이거를 샀습니다. 이거 500원 주고 샀고요. 제목은 학교의 괴담이라는 책인데 학교 괴담이라는 게 뭐 어디 책으로 쓴 게 아니고 소문으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학교 괴담이 구승문학의 형태를 띈다.
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학교 개감이 어떻게 유행을 했고 어떤 형태를 띠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한 책인 것 같아요. 빨간 휴지, 파란 휴지라든가 어떤 학교에든 있을 법한 그런 괴담들을 하나씩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고 서적의 맛이 무엇이냐 하면은 전 주인이 밑줄 쳤던 그런 흔적이 보인다는 거. 갑자기 또 발견된 책갈피. 또 저 책을 샀던 부스에서 이 동인지가 있어가지고 또 샀습니다. 요거는 만다라케노 아르키카타 라는 책인데 그 나카노 브로드웨이에 만다라케 점포가 진짜 많아요. 30개인가? 거의 넘는데 30개가. 그 점포를 하나하나 가이드 해놓은 그런 책입니다. 사실 저는 이미 나카노 브로드웨이 마스터이기 때문에 이런 책 없어도 잘 걷습니다. 근데 이거를 산 이유는 그 브로드웨이에 대한 리스펙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너도 브로드웨이 좋아해? 나도 좋아해.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샀어요. 사진이 흑백인 게 아쉬워. 제가 나카노 브로드웨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특유의 기묘한 느낌이 좋거든요. 솔직히 소신발언, 나카노 브로드웨이 엄청 비싸다. 장난합니까? 당장 가격 내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저는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시대를 안 타잖아요. 나카노 브로드웨이가. 요즘은 좀 타거든요? 정신 차려. 요즘 막 김연의 칼라 이런 거 팔던데. 너무 신식이잖아요. 브로드웨이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옛날 굿즈를 취급하는 것이고 이상한 느낌을 줘. 그리고 마이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에 대한 정경이 있기 때문에 브로드웨이가 늘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은 계속 그런 식으로 비싼 운영, 신식 문물을 취급하려고 하는 그 속물적인 행보가 나카노 브로드웨이를 변질시키고 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응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되게 브로드웨이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그 마음 리스펙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샀어요. 이건 뭐냐면은 일본의 과거 에도 시대쯤에 실제로 행해졌던 주술 행위 같은 거를 설명을 해놓은 책인데 이게 재밌는 게 실제로 여기 실려있는 이런 사진이나 내용 같은 게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위주로 모아놨더라고요. 한 권의 책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주술이 되게 많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 재밌네요. 이거 만약에 읽어보고 재밌는데 하면은 실제로 가가지고 열람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본인이 모시고 있는 이 깃든 인형의 사진을 사진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이에요. 주술 인형의 사진이 가득 실려 있고요. 가독성이 미쳤음 데스네. 뭐 이런 식으로 주술 인형에 관련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부두술과 관련된 그런 느낌? 그리고 실제로 이 인형을 부스 안에 이렇게 냅뒀더라고. 그래서 만져볼 수도 있고 거기에 어떤 신이 깃들어 있는지도 다 설명해 주셨고요. 거기 부스 분들이. 이 책을 사면은 포스터 카드를 이렇게 또 주십니다. 그분은 뱀신이시라고, 뱀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 줬는데 무슨 뱀이랑 뭐가 결혼해가지고 얘가 나왔는데 뱀이 아무튼 그런 모르겠어요. 사실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 저는 주술에 대해 아는 게 없거든요. 사실 그냥 저는 얼빠잖아요. 얼빠의 느낌상 이거 너무 좋은 느낌을 주는 거야. 이런 얼굴들이. 여기에 실린 인형들이 다 얘처럼 어떤 신이고 다 직종이 있고 이름이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제가 이들의 이름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산 게 조금 I'm sorry한 느낌도 들지만 이 뒤에 부분을 읽다 보면은 언젠가 알게 되겠죠. 하토니에서 아타에나이데 쿠다사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부스가 진짜 귀여웠던 게 이런 식으로 비둘기에 대한 동인지가 되게 많았어요. 엄청 조그마한 시집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비둘기와 관련된 시였어. 일본 도쿄 전역을 보다 보면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라는 금지 간판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을 해놓은 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곳에 비둘기가 모임으로써 발생하는 수많은 피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해치고 이런 게 제일 크겠죠. 근데 만약에 비둘기가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한다면은 걔네들은 어디로 갈까?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도시 공간에 살고 있는 비둘기들이 야생으로 돌아갈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얘네들과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존을 올바르게 하는 방향성이 뭔지가 좀 궁금하고 얘네가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훑어봤을 때는 비둘기와의 공존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돼. 비둘기뿐만 아니고 길고양이나 많잖아요? 도시 공간에 살고 있는 동물들. 야생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동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걔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표지가 괜찮으려나? 사람 머리스가 냉강스된 게 있어가지고 좀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 윗부분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나의 포스터가 되게 해괴망측하기로 유명하대요. 몰랐는데. 그래서 그 해괴망측한 가나의 포스터를 모아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진짜 혈기망측해 보니까. 굉장히 수위가 높고요.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수위가 높은 책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재밌었는데 이번에는 잔인하고 끔찍하고 고어한 게 별로 없었어요. 조금 아쉬운 바긴 해. 근데 그만큼 뭐 이렇게 비둘기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재밌긴 했습니다. 나름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좀 보여줄까요? 영화 바비 포스터래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에일리언 포스터가. 얘네 뭐함? 시골유이브랑 고양이. 이거는 마지막 책인데요. 사실 이게 표지만 봤을 때는 진짜 별로였어요. 너무 싼 말이잖아요, 솔직히. 이 AI로 급조한 것 같은 이 괴수들과 이 폰트의 색깔 조화와 이런 것들이 너무 싼 마이해가지고 아 이게 뭡니까 했는데 이게 내용이 생각보다 되게 자료 기반이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괴기 동물에 대한 책이에요. 실존하는 동물인데 그 당시의 과학으로서는 판명이 되지 않았던 그런 동물들을 모아둔 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거대한 오징어 같은 거. 그 당시에 신문 기사에 이렇게 누가 봐도 괴수같이 생긴 사진으로 신문이 실렸다는 거예요. 이거 괴수 아님?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던 게 알고 보면은 실존하는 동물이었다. 뭐 이런 식의 해명 같은 걸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거대 오징어도 알고 보면은 붉은 오징어의 한 종류래요. 붉은 오징어의 시체는 회로 뜨면은 1200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큰가 봐. 근데 만약에 이런 상갈치 같은 거를 최초에 낚은 사람은 충분히 이거를 괴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생물이라고 생각하겠어. 이런 게 존재한다고 싶을 것 같아. 네, 이렇게 지름깡을 맞췄고요. 화상도 맞췄고요. 영상이 너무 짬뽕이려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은?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메이크업을 하면서 떠든다는 게 되게 힘드네요. 이거 설명도 해야 되고 떠들기도 해야 되고 이러는 게 되게 멀티가 필요한 것 같아. 저는 그냥 만약에 떠들게 된다면은 생 떠들기 영상을 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